경제 소식꾼입니다.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스트리밍 업체들이 한국의 컨텐츠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구매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옥은 공개 하루 만에 전세계 시리즈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글로벌 순위의 한국 작품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TT는 오브 더 탑의 줄임말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월 10,000원 정도의 정액료를 내고 영화나 드라마를 무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구독 기반 서비스인 이러한 OTT를 많아야 2~3개까지만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TT 업체들은 업계 3위 안에 들어야만 승자 독식을 할 수 있어 독자적인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중인 글로벌 OTT 업체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OTT 업체로는 쿠팡 플레이,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 TV, 시즌 등이 있는 상황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미국의 주요 OTT 업체들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한국의 제작사가 만든 영화 드라마를 먼저 확보하는 일에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저비용으로 고품질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라는 명성을 얻었고 한국 프로그램 제작비는 미국 할리우드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문화 창작 주체들은 할리우드 시장의 주요한 경쟁자로서 할리우드가 위협을 느낄 만큼 인기 있는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죠. 흥행 효과가 어차피 똑같다면 제작비가 저렴한 한국의 컨텐츠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의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양질의 컨텐츠 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체의 경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가 수혜를 받는 것처럼 OTT 경쟁 속에서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의 일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인 1998년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합니다. 음성적으로 즐겨왔던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음반 등이 물밀듯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급하고 외설적인 일본 문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의 대중문화는 쇠퇴를 거듭했고 일본 열도에는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문화가 일본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한국의 컨텐츠는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이제는 할리우드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일본 컨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내용의 다채로움과 참신성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의식한 판매 전략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냅니다. 한국의 컨텐츠를 보고 배워야 할 때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도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자국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해 쿨재팬 전략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을 뿐입니다. 일본은 현재 AV 외에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없으며 K-컨텐츠 열풍만 바라만 보면서 크게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텐츠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입니다. 한국인의 창의성과 타인을 공감할 줄 아는 감성이 결합되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컨텐츠 산업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쉽고 빠른 경제 소식꾼이었습니다.